이게 정말 나야? 손녀 돌잔치 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순간 정순자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너무 낯설고 지쳐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정순자님은 모임을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도 줄고 거울도 잘 안 보게 됐대요. 이유요?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딱 하나, 늘 해오던 머리가 문제였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사진 찍고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내가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 거울 속 모습이 괜히 낯설었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은퇴한 헤어 디자이너 박미화예요. 올해 72살이고요. 40년 동안 어르신들 머리만 다듬으며 살았어요. 지금도 복지관과 요양원에서 머리 해드리며 하루하루 배우고 있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머리, 그대로 두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점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순자님도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드린 작은 조언 하나로 다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웃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친구들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화사해졌어? 라고 먼저 묻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거울 속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를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신데요. 바로 너무 어두운 전체 염색입니다. 강화자 할머니는 72세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미용실에 가셨어요. 흰머리 한 올도 보이면 안 돼 하시며 항상 까만색으로 염색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 결혼식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렇게 칙칙했나? 왜 내 얼굴만 더 어두워 보이지? 사진 속에서 강화자 할머니는 또래 친구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한없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거울을 보기도 싫어지셨고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외출도 꺼리게 되셨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검은 염색이 얼굴의 주름과 잡티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을 잃고 색도 옅어집니다. 그 위에 새까만 머리카락이 있으니 오히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고 주름이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럼 염색을 안 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권해드린 건 조금 더 부드러운 색으로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진한 검정 대신 피부톤에 어울리는 다크브라운이나 은은한 초콜릿 계열로 염색을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바꾸신 후 강화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피부에 뭐 발랐냐고. 얼굴이 화사해졌대요. 비결은 화장품이 아니라 머리색이었죠. 조금 밝게 염색했을 뿐인데 얼굴 전체가 한결 부드럽고 생기 있어 보였던 거예요. 흰머리가 조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진짜 젊음을 닮아 있거든요. 제가 40년 넘게 어르신들 머리를 만져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하던 대로가 때로는 나를 가장 늙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어요. 너무 검은 염색은 가끔은 가발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두피에도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두피가 약해지면 머리숱도 줄고 모발도 푸석푸석해지죠. 결국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미용실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검정색 말고 피부가 환해 보이는 색으로 해주세요. 다크 브라운이 좋겠어요. 그 한마디만 바꿔도 미용사 선생님이 훨씬 더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강화자 할머니는 머리색 하나만 바꿨는데 사람들이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반짝이네요라고 말해줬대요. 그리고 다시 사진 찍는 걸 즐기게 되셨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혹시 아직 새까맣게 염색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다음 염색된 조금 더 부드러운 색으로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뿌리 염색을 미루는 순간 찾아오는 자신감 상실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70세, 평소 단정하고 늘 깔끔하단 이야기를 들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을 때 뜻밖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고 하셨어요. 영자야, 무슨 걱정 있어 보여?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그날 밤 거울을 보신 할머니는 뿌리가 온통 하얗게 자라난 걸 발견하셨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염색을 한 달 반이나 미뤄오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참 속상했어요. 그냥 머리 손질 한 번 안 한 건데 사람들이 날 그렇게 봤다는 게. 사실 뿌리가 자라난 머리는 단순히 멋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런 시선은 결국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머리 뿌리가 더 하얘질수록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사실 별일도 없었는데 자꾸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뿌리 염색 한 번 안 했던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달력이나 메모장에 염색 날짜를 미리 적어두세요. 46주에 한 번 일정하게 적어두기만 해도 머리 할 때가 됐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둘째, 급한 날엔 임시 커버 스프레이나 파우더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딱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뿌리만 쓱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확 살아납니다. 셋째, 가르마를 반대쪽으로 살짝 바꿔보세요. 많이들 잊고 계시지만 가르마만 바꿔도 뿌리 부분이 눈에 덜 띄어요. 특히 앞머리 가까운 부분은 정말 큰 차이를 줍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을 내 머리 돌보는 날로 정하셨어요. 외출 전 거울도 꼭 체크하시고요. 요즘은 머리 손질이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다시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참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거울 속 내 모습을 내가 가꿨다는 느낌이에요. 그 작은 실천이 우리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도 잠시 거울을 보세요. 혹시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냥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예약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결정 하나가 내 하루를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멋있어 보일 줄 알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얼굴이 더 늙어 보인다고 후회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실수, 턱선과 목을 드러내는 짧은 단발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말순 할머니는 요즘 유행이라는 말을 듣고 귀 밑으로 똑 떨어지는 단발머리를 시도하셨어요. 딸이 강력 추천했고 거울 속 본인도 처음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남편이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셨다고 해요. 웃고 있어도 턱선이 처져 보이고 목주름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짧게 잘린 단발머리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주지 못하고 시선을 바로 목과 턱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피부 탄력 저하나 주름, 턱 밑라인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단발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의 얼굴형과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목선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부드럽게 덮어주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짧아도 약간의 곡선이 들어가면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둘째, 귀 밑이 아닌 턱 아래 라인까지 길이를 살짝 늘려보세요. 그리고 층을 살짝 넣어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싸주면 턱 라인의 처짐이 덜 강조됩니다. 짧은 머리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강조와 보완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조말순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셨어요. 이번엔 턱선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레이어드 컷으로 바꾸셨죠. 앞머리도 살짝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로 바꿨고요. 며칠 뒤 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환해졌냐고 해요. 같은 단발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하죠. 머리 모양은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겐 트렌드보다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귀 밑으로 딱 떨어지는 짧은 단발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미용실 갈 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턱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너무 짧지 않게 부탁드려요. 그 작은 요청 하나가 여러분 얼굴의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고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길고 무거운 생머리가 얼굴에 주는 무서운 영향입니다. 이현자 할머니는 69세.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는 젊은 시절의 자부심이었고, 지금도 그 머리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나는 머리만 보면 아직도 30 같대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안색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이런 말만 들리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넘기셨지만 거울을 보면서 자신도 느끼기 시작했대요. 얼굴이 무겁고 지쳐 보인다는 걸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고 숱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긴 머리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가 얼굴을 아래로 끌어당겨 더 처진 인상을 만들어버려요. 특히 층이 없는 일자 생머리는 볼륨이 죽고 얼굴이 더 납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긴 머리를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긴 머리도 얼마든지 생기 있게 예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금의 조절입니다. 첫째, 중간 레이어를 넣어서 머리 무게를 분산시켜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얼굴 주변이 가볍고 부드럽게 감싸지면서 표정도 한결 부드럽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둘째, 앞머리와 정수리에 뿌리펌을 넣어주세요. 정수리 부분이 눌려 있으면 얼굴이 더 처져 보이고 기운 없어 보여요. 볼륨을 살려주면 훨씬 환한 인상이 되죠. 미용실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앞머리와 정수리에 볼륨만 살짝 주세요. 머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셋째, 염색은 너무 밝지 않은 갈색 계열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밝은 색은 오히려 얼굴 톤을 죽이고 주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은한 초콜릿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은 피부를 훨씬 환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이현자 할머니는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간 레이어를 넣고 앞머리 볼륨을 살짝 살리셨어요. 염색도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로 바꾸셨죠. 며칠 후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화 선생님, 딸이 요즘 무슨 화장품 쓰냐고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피부가 환해졌다고 하는데 사실 바꾼 건 머리뿐이에요. 긴 머리도 가볍게 살려주면 인상이 살아납니다. 지금 긴 머리를 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다만 다음 미용실 예약 전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길이는 유지하고 싶은데 얼굴 주변은 조금 가볍게. 그리고 앞머리랑 정수리엔 볼륨을 살짝 넣어주세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 인상이 10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수치 없어 보인다고 해서 층을 많이 넣는 거지 오히려 얼굴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복자 할머니는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숱이 없어 보이니까 층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좀 풍성해 보이겠죠.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정수리는 납작하고 머리끝만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머리 전체가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현상을 역볼륨이라고 해요. 볼륨을 살리려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꺼지고 머리카락 끝만 붕 뜨는 현상이죠. 나이가 들수록 모발은 가늘어지고 숱도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층을 많이 넣으면 원래 있던 볼륨까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체적인 층은 최소한으로 두고 정수리나 앞머리 부분에만 살짝 볼륨을 넣어주세요. 머리 모양이 차분해지면서도 위쪽 볼륨이 살아나 얼굴이 훨씬 환해 보입니다. 둘째, 미용실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숱은 그대로 두고 정수리만 살려주세요. 경험 많은 미용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머리 상태를 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 주실 거예요. 박복자 할머니는 그렇게 바꾼 후 모자 없이도 외출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이제 머리에 바람 좀 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꾸고 그게 그대로 얼굴과 태도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머리 스타일 실수. 우리 중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너무 어두운 염색은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갈색 계열로 바꿔보세요. 둘째, 뿌리 염색을 미루면 사람들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46주 간격으로 챙기셔야 해요. 셋째, 귀 밑 단발은 목주름과 턱선을 강조합니다. 턱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좋아요. 넷째, 층 없는 생머리는 얼굴을 더 납작하고 지쳐 보이게 합니다. 중간 레이어와 뿌리 볼륨으로 생기를 살리세요. 다섯째, 숱이 없다고 층을 많이 넣는 건 금물. 오히려 더 초라해 보입니다. 정수리 볼륨만 살려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달라져 있을 거예요. 머리 스타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눈빛부터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내가 아직 괜찮다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 스타일 외에도 우리의 인상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다듬는 건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에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면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기분도 발걸음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지죠. 정순자 할머니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화 선생님, 예전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먼저 거울 앞에 서요. 내 모습이 참 괜찮아 보여서요. 늙는 건 자연이에요. 하지만 나를 돌보는 마음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신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나를 가장 예쁘게 아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극 없는 순한 샴푸로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민감해지기 쉽고 순한 제품이 두피의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염색이나 커트 주기를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나를 챙기고 있다는 감각이 하루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매일 아침 3분 거울 앞에 서서 내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두피를 가볍게 누르듯 문질러 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그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손끝의 다짐이에요. 강화자 할머니도 이 3가지를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용실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예전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참 소중해졌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도 처음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머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울 속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웃게 되고 무심코 지나쳤던 내 모습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하죠. 제가 40년 넘게 수천 명의 머리를 다듬어드리며 느낀 건 이거예요. 머리 스타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중, 이거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한 번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머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눈빛부터 달라졌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햇살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